무슨 뭐 작전을 해서 뭐 다른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처럼 막 말씀하시는데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고.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과도한 주식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까지 나서서 이른바 맞짱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고 제가 이제 혼자서 다 집사람 저축 계좌부터 시작해서 쭉 관리를 해왔는데 제가 무슨 뭐 작전을 해서 뭐 다른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처럼 막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고. 후보자 배우자가 이제 갑자기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또 오늘 아침에 복수의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후보자의 배우자까지도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 회개한 변명과 지난 11일부터죠. 이미선 후보자 남편이요. SNS를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또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만평에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약간 패러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 아내는 내가 구한다. 예.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지금 오창진 변호사가 그야말로 이미선 후보자를 본인이 직접 구하겠다고 나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앞에 그 제목도 있었지만 여태까지 이런 외전 없었다 이런 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얼마 전에 김의겸 전 대변인도 그랬지만 많은 이제 어떤 그 주식 증식 과정에서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주로 이제 뭐 아내가 알아서 한 일이라 난 잘 몰랐다 이런 해명들이 사실 종종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우자가 나서서 해명은 드물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하는데 물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과연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게 맞느냐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해명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더 나가서 그걸 문제 제기한 청문위원과 내가 맞짱 토론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정치권의 논란이 좀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청문위원들과 맞짱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게 과거에 있었습니까, 얘가? 저는 사실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뭐 참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부인을 위해서 저렇게 온몸을 던져서 옹호하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뽑는 사람은 바로 헌법재판관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이고 그 독립적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아내인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나는 잘 몰랐다. 다 남편이 했다. 이 남편은 내가 다 나서겠다. 다 맞짱 토론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오충진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 뽑지 뭐하러 이미선 후보자를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공과 사를 모르는 굉장히 과도한 개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이미선 후보자가 남편한테 물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해명해도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선 후보자가 해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남편이 나서서 모든 걸 자기가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선 후보자는 그럼 뭐합니까? 그렇죠. 이미선 후보자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럼 앞으로 그러면 헌법재판관의 판결문 쓸 때도 남편한테 당신이 좀 서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인을 굉장히 저는 제가 볼 때는 욕보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이에요. 헌법재판관은. 근데 지금 남편이 모든 걸 다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내가 해명하겠다? 이건 저는 올건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맞짱 토론 제의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주광덕 의원입니다. 주 의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광덕 의원은요, 토론자로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후보자 배우자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 변호사와 토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좀 격이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토론하겠습니까? 예. 두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얻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 어떤 검증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실 청와대에서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그럼 왜 이 사람을 추천했는 것인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조국 수석과는 토론할 수 있지만 네. 오충진 변호사하고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네. 사인하고 지금 국회의원이 청문위원이 지금 토론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근데 또 여기서 이 오충진 변호사가요, 본인 SNS에 조국 수석을 비난하는 글 내용을 또 공유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무슨 글입니까, 그게? 참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이게 잠시만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조국 수석은 이 아내를 임명한 그렇습니다.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충진 변호사가 페이스북 계정을 이번 사건 터지면서 갑자기 개설을 했어요. 네. 처음으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의 해명을 하자 보니까 아마 이제 청와대 비서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스북 계정을 처음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본인이 이제 해명한 걸 몇 개를 띄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증권가의 전문가가 쓴 글입니다. 네. 이걸 이제 공유를 했어요. 네. 즉 우리가 공유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주장을 좀 더 알리고 싶다. 그렇죠. 이런 뜻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유한 글 내용이 보면 이 조국 문정수석을 굉장히 좀 제가 참 입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네. 상당히 이제 비판하는 글이에요. 물론 뭐 야당 의원도 비판하는 글이지만 뭐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천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쓰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비판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온몸을 던져서 지금 사실은 이미선 후보를 구하게 나서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의 오충진 변호사는 그 조국 수석을 비난하는 글을 공유를 해버린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걸 한번 보세요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자, 이처럼 오충진 변호사가요, 일단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논란은 지금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내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차라리 그 35억 원을 강남 아파트 부동산을 샀다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해명이 지금 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차라리 강남 35억짜리. 그건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아까 이게 지금 오충진에서 뭔가 이제 착각을 저는 좀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액수가 많다. 예를 들어 35억이 주식이다. 이거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뭐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론이 안 좋고. 왜 그러냐면 현 정부 들어서 현직 공직자 중에서 주식 제일 많이 가지던 사람이 누구게요? 장하성 전 실장이에요. 네. 장하성 진짜 제가 알기로 당시에 한 80억에서 90억대 주식 가졌던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욕 먹진 않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냐면 장하성 실장은 전 실장은 당시에 얘네 고대 교수할 때부터 장하성 펀드 하면서 대형 우량주들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장기 보유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80억, 90억, 800억이 돼도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걸 누가 투기라고 하고 장하성 전 실장의 주식 취득 경위에서 뭐가 이상하다고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문제되는 건 판사 시절이었다는 거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뭐 주식 거래 패턴이 일반적으로 장하성 전 실장과는 다르게 스몰캡에 있는 몇몇 주식에 집중해서 올인 투자를 했던 분들이 스몰캡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에 있는 규모가 시가총액이 작은. 좀 작은 종목들 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분산 투자 아니라 집중해서 몇몇 종목에 올인해서 투자한 이 거래 패턴들이 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의혹을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문제인 거지. 뭐 아파트 35억 샀으면 될 건데 주식 투자 35억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 지금 사안의 본질을 잘못 보신 거고, 그리고 지금 앞서 이제 그 조국 수석 전화하는 이런 글도 보면 지금 오충진 변호사가 뭔가 좀 감정에 격해서 속된 말로 좀 막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글을 공유했을 때 내가 방송을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내 부인인 이미선 후보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우리는 잘못 없는데 왜 저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네. 이것 때문에 좀 감정이 격해서도 지금 저런 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오히려 부인을 도와주려다가 부인한테도 해가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네요. 네. 제 눈에. 이 오충진 변호사는 계속해서 해명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해명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해요. 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그냥 다만 점심시간에 주식을 했다. 35억 원어치 주식을.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뭐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본인이 이제 투자처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에 투자하고 내용을 살펴보고 이런 게 굉장히 적성에 맞았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놀라야 되는 발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지만 주식 투자는 윤리적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 전에 뭐 얘기했지만 과연 이제 국민 정서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것이 내부 거래를 이용한 그런 불법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주식 투자 자체가 윤리적이다?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자체가 좀 의문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오창희 변호사가 뭔가 지금 국민 정서 동떨어지게 지금 계속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그 이미선 후보가 전날 한 문영배 후보자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백현현 의원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분 재산이 6억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판사 27년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재산이 적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문영배 후보자가 저는 결혼과 판사 생활을 하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평균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 평균 재산을 보니까 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사실은 그 재산 6억에 아버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재산은 4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해왔는데 조금 많아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하. 거기에 여야 의원들이 다들 우리가 오히려 더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다들 그냥 통과시켜주자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네. 뭐냐면 하나의 자기의 삶의 근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후보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충진 변호사의 이렇게 계속 논란만 일으키는 해명들에 대해서 야권에서 즉각 비판 공세가 잇따랐습니다. 청와대의 행태는 더 한심한 지경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 기소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글 올리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은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날랐다고 합니다.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국의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치졸한 행태가 아닙니까? 10년 동안 주식꾼으로 산 거 하나만으로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어찌 그리 당당한 것인지 그 뻔뻔함과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심지어 한국당에서는 그럴 거면 차라리 후보자로 오충진 변호사가 직접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여권에서도 이미선 후보자의 이 후보자에 대해서 흠결이 없다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어떤 위법이나 불법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권 혼진 내기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이재명 차장, 지금 국민 여론도 지금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이 여론 분위기가 안 좋죠?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물론 이제 5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여론이 다 보기는 힘들 수 있지만 부적격 여론이 어떤 적격 여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여권에서는 지금 결국 이미선 후보자가 위법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돌파하려고 하지만 국민 여론은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쪽에 많이 오히려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또 일부에서는 여론이 좀 바뀌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초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민주평화당, 그리고 이른바 데스노트의 이름을 올렸던, 이미선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던 정의당도 각각 찬성 쪽으로 지금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다양화나 40대 여성 지방대 출신 성비를 좀 여성을 높이는 게 좋고 또 특히 지방대 출신 젊은 헌법재판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없어지고 그냥 부자들 자제분들이 잘 되는데 이러한 것도 국민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것 아니냐. 유증현님,
박지원 의원의 논리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문회장에서 차라리 조지 소로스처럼 증권을 업으로 삼으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불과 며칠 만에 지금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후보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참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 조지 소로스나 워렌 버핏처럼 투자 열심히 해라. 네. 뭐하러 헌법재판하느냐 이렇게 질타했던 박지원 의원이 지금 주식을 팔았다는 이유로, 즉 이미선 후보자가 지금 자기 소유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남편 주식은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면 팔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도 됐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집 많이 가지고 있고 세금 안 낸 사람이 공직 후보자 딱 되면 다 또 세금 내고 집 팔고 그래요. 그것도 주식 팔지 않습니까? 어차피 헌법재판관 되면 주식 팔게 돼 있습니다. 배치신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공직 거래입니다. 네. 그런 어떤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40대 이발사에 따라 지금 지방대 출신을 대변한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선 후보자 과연 지금 소수자를 대변합니까? 지금 35억에 40억 가까이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또 본인은 지금 무슨 행동을 통해서 그동안 소수자를 대변해 왔는지도 뭐 증명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개천에서 욕난다는 거, 그럼 개천에서 욕나서 그렇게 주식을 많이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그럼 박지원 의원이 왜 저렇게 입장을 바꿨는지 또 정의당도 왜 데스노트 뺏는 것인지 단지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앞으로 공직 후보자가 세금 달리 많이 하다가 후보자 되면 다 세금 내면 다 그럼 임명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네. 개천에서 욕난다는 얘기보다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좀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6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5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